최근 5경기 1승 1무 3패의 맨유. 위기의 맨유가 최근 미친 폼을 보여주는 아스톤빌라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맨유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맨유는 이것을 계속 놓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짚어가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토니가 아닌 레시포드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가르나초가 오른쪽에서 에너지 레벨을 올리고 마이노와 에릭센이 위아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빌라도 우풀백 매티켓시와 수미 부바카르 카마라의 징계로 우풀백 자리엔 센터백 콘사가, 카마라 자리엔 덴동커가 출전했습니다. 특히 빌라는 수비할 때 라인을 아주 유연하게 조절하며 플레이합니다. 아예 뒤쪽으로 무르지 않고 일정 라인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선수들의 전체 간격을 좁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맨유 선수들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까 안쪽에 공을 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롱킥을 나오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이때 맨유 후방에서의 킥 능력과 전방 공격수들의 오프사이드를 깨는 움직임이 중요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빌라가 이번 시즌 좋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수비 쪽에선 라인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상대방을 누르기도 합니다. 라인 컨트롤과 전방 압박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전은 빌라가 맨유를 눌러놓고 플레이했습니다. 맨유는 내내 눌려있다가 전반전에 한두 번 정도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 그 장면은 호일룬이 내려와줄 때 나왔습니다. 빌라는 오프사이드 라인으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수가 돌아뛰거나 호일룬이 내려오면서 센터백을 끌어주면 그 오프사이드 트랩을 깰 수 있죠. 바란이 내준 패스를 호일룬이 간결하게 부페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센터백이 끌려 나오면서 생긴 뒷공간을 이용해서 가르나초가 뜹니다. 그때 부페가 공을 넣어주면서 빌라의 라인을 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외에는 빌라에게 계속 눌려있던 맨유가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을 내줍니다. 프리킥을 차기 전에 베일리가 오나나의 등 뒤에 있으면서 계속 오나나의 멘탈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빌라의 프리킥이 왼발로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면서 아무도 닿지 않았지만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오나나의 반응 속도나 대처가 아쉽긴 했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빌라가 앞서갑니다. 그로부터 4분 뒤 맨유는 세트피스에서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맨유는 빌라의 후방 선수 3명을 3대3으로 대인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때 랑글레가 혼자 돌아뛰고 빌라 2명이 맨유 3명을 막으면서 랑글레에게 프리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혼자 프리한 랑글레에게 그 공이 떨어지고 덴동커가 마무리하며 경기는 2대0이 됩니다. 한 곳에 모여있다가 데인마크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빌라 같은 코너킥 전술 정도는 현대 축구에선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빌라가 잘했지만 보기 드문 전술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돌아뛰는 랑글레처럼 프리해진 선수를 가까운 맨유 선수 중 아무나 나와서 수비 스위칭을 빠르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속도가 느렸던 맨유입니다. 스코어는 2대0이고 빌라는 급할 게 없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는 본인들이 잘하는 라인 컨트롤로 시간을 보냅니다. 뒤에 수비 라인이 일정 라인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수들은 공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가두리 양식을 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간의 간격을 좁혀놓고 거의 4칸 안에 모든 선수를 위치시켜요. 맨유의 공격진들은 고도로 훈련된 빌라의 라인 트랩에 계속 고전합니다. 그나마 빌라가 이런 식으로 코너킥을 수비하거나 세트피스를 수비하고 나서 압박하려고 선수들을 한 번에 올리면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나갈 때 맨유에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호일룬과 에릭센은 라인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달롯이 수비 복귀하지 않고 갑자기 뒷공간으로 뜁니다. 이런 역발상이 라인을 그나마 깰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나나가 이에 응해 킥을 넣어줍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코너킥도 얻어보는 맨유입니다. 하지만 맨유는 결과를 바꾸지 못하고 2대0으로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전반에만 6개의 오프사이드를 범하며 빌라의 함정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특히 레시포드가 라인 컨트롤에 계속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맨유는 후반에 빌라의 라인 트랩을 깨기 위해서 부페와 에릭센의 킥력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전반보다 레시와 가르나초를 훨씬 더 터치라인 쪽에 배치했죠. 그리고 레시가 대각선 안쪽으로 띄워주면서 뒷공간에 부페의 정확한 킥을 넣는 겁니다. 이 움직임의 핵심은 레시가 넓게 벌릴수록 좋습니다. 빌라의 수비 라인과 마르티네즈가 반응하기 애매한 위치로 킥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반대쪽에선 이런 움직임도 가져갑니다. 아예 에릭센을 사이드 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럼 가르나초가 이렇게 돌아뜁니다. 이때 에릭센이 바로 킥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을 동료들이 조성해줍니다. 잡지 않고 바로 감아서 킥을 뒷공간에 넣어 빌라의 선수들이 대처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맨유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디에고 카를로스가 전방쪽으로 패스하는데 패스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이걸 부페가 성실하게 압박하며 공을 탈취합니다.
부페가 레시포드의 속도가 죽지 않게 깔끔한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레시가 반대쪽 성실하게 뛰어오는 가르나초에게 왼발로 깔끔한 땅볼 패스를 주고 이 공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가르나초입니다. 경기는 2대1이 되고 맨유가 추격의 신호탄을 쏩니다. 이번 부진하던 맨유의 공격진에서 만들어진 골이라 의미가 큽니다. 전반엔 빌라가 맨유를 눌러놓고 플레이했지만 후반엔 맨유가 빌라를 바짝 눌러놓습니다. 전방 압박 그리고 공 뺏기자마자 압박 등 거의 80분까지 에너지 레벨이 엄청난 맨유입니다. 혼전 상황에서 한 번 더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맨유입니다. 가르나초가 자기 쪽으로 선수 2명을 몰아넣고 달려오는 부페에게 깔끔하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부페는 망설이지 않고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하는데 이 공이 가르나초에게 향합니다. 가르나초가 이 공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왼발로 슈팅하는데 수비를 맞고 굴절되며 골대로 들어갑니다. 이건 맨유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증거입니다. 보통은 비슷한 장면에서 가르나초가 약한 슈팅을 하거나 아예 하늘로 떠버리는데 오늘은 유효 슈팅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게 굴절이 되었고 되는 날엔 이런 골이 다 들어갑니다. 경기는 가르나초의 미친 득점으로 2대2가 됩니다. 골이 들어가는 과정엔 운이 좀 관여할 수 있지만 오늘 맨유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은 진또배기입니다. 78분의 상황에서도 완비사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태클하며 압박합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맨유 선수들은 동점으로 끝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맨유의 압박이 결실을 맺습니다. 안토니가 호일룬과 합세해서 타이트한 압박을 진행하고 이 공이 결국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코너킥에서 호일룬이 사고를 칩니다. 코너킥이 올라오다가 수비 무릎에 맞고 튀어오르는데 호일룬이 빠르게 반응하여 이 공을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합니다. 몸이 측면을 보고 있는데도 축발을 기준으로 골반을 잘 틀어 스윙했습니다. 그리고 등이 뜨지 않고 눌려있는 것도 호일룬의 슈팅이 뜨지 않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맨유가 2골을 먹히고 3골을 넣으며 미친 페이스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 후 맨유는 한니발 메브리, 데니얼 고어, 캄보알라 등 어린 선수들을 교체 투입시키며 에너지 레벨을 유지시켰고 경기는 그대로 3대2로 종료됩니다. 저는 오늘 맨유 승리의 1등 공신은 높은 에너지 레벨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맨유가 이기는 경기들을 보면 경기 내내 높은 압박이 유지될 때가 많습니다. 맨유의 첫 골도 압박에서 나왔고 마지막 골도 압박에서 얻어낸 코너킥에서 나왔습니다. 레시포드를 제외하면 공격진이 대부분 어립니다. 경험에선 부족할 수 있어도 에너지 레벨은 고강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경기 끝난 기준으로 6위에 위치했습니다. 오늘 승리가 맨유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해놓으시면 비슷한 해외축구 분석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